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요즘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많이 덥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지금 나가고 있죠. 사실 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비행기를 타보면은 사실 좀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불안하죠. 이게 우리 사람이 육상 동물이라서 그런지 공중을 날아간다는 게 이제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통 난기류를 만나서는 사실 그것과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만 결국 사고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고가 보면은 2014년 7월 17일 말레이 항공이 네덜란드에서 이 쿠알라룸푸르로 날아오다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맞고 298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이코노미석에 타든 비즈니스석에 타든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타든 생사 운명이 함께 결정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내전 상황에서 빚어진 참극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1983년 9월 1일 칼기 피격 사건이라고 그러죠. 대한항공 피격 사건. 그 당시에는 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할린 부근에서 러시아 공군기가 민항기임을 알면서도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렸고, 그 결과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69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저 사고 당시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홋카이도 북쪽 그 와카나이 도시 그 해변에 가서 그 비행기 유류품을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미국에서 살다가 고향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러 온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 먼저 귀국한 남편을 뒤따라 아내가 날아오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삶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온다든지, 이게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그 당시에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분들이나 다 같은 우리 소소한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난데없이 소련 공군기가 쏜 미사일에 맞아서 저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블랙박스는 찾지는 못했고, 그 뒤에 우리가 소련과 수교하면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를 않았죠. 그 알맹이는 빼고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 희생된 분들이 아직도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런 부분을 밝히자 해야 될 건데, 유독 일본만 드립다 지금 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이런 기억이 왜 되살아났느냐. 지난주에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죠. 두 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대응이 경고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9시 좀 넘어서 1차 침공을 독도 위를 바로 날아갔죠. 그리고 다시 9시 한 30 몇 분쯤 또 날아와서 지나갔습니다. 우리 공군이 즉각 출격을 해서 나가라, 여기는 우리 영공이다. 사실
그 당시 우리 카알기, 민항기가 소련 공군에 의해서 격추된 주된 이유는 영토 침공이었습니다. 민항기가 영토를 침공했다 해서 무지막지하게 미사일로 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건 공군기입니다. 전략 폭격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러시아 공군이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군들이 그 SOP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경고 사격도 하고 그 바람에 저 사람들이 나갔는데 다시 또 2회에 걸쳐 또 들어왔죠. 사실 만약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다면 두 번째 왔을 때는 격추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진 이후에 러시아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느냐? 안 하고 있죠. 우리 청와대 그 윤영찬 수석이 러시아 정부가 사과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토 침공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 당시 중국과 러시아 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상에서. 동해와 남해상으로. 저 과정에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영토를 침공했냐고 또 참 웃기지도 않는 이런 항의를 하고 어떻게 돼서 이 동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완전 어떤 난장판 같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름 휴가 때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 좁은 비행기에 타고 앉아서 혹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봐 그런 불안함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준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안보 위기, 안보 불안감. 이 불안감을 안보자만 붙이면 우리는 무덤덤해지는데 사실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죠. 투자를 안 합니다.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 불안감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겁니다. 이런 안보 불안을 초래해놓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특유의 환한 웃으면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동맹국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자주국방, 자력갱생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력갱생, 그 좋은 말입니다. 자주국방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위정자들이 방송이니까 우리 주둥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서기가 그렇습니다만 입만 가지고 정치를 해온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웠습니다. 그 주전파 논리대로 그렇게 싸우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가 삼전도에 나가서 삼두고 구두례를 했습니다. 맨 땅에 머리에 땅이 박히도록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9번 숙여서 신하의 예의를 표한 거죠. 실제 우리가 전투력을 키우는 이런 군사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말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서 온갖 굴욕,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구한말, 고종, 대원군, 그 당시 위정자들도 똑같이 입만 가지고 정치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해군 전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까? 수군을 키우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맥락 없이 그냥 당했고, 그거 당한 결과 우리 36년간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입만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능과 무대책의 그런 모습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말로만
지금 난데없이 죽창가를 부른다. 온 국민이 그러면은 죽창을 들고 죽창가를 부르면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난데없이 국민들을 죽창가를 부르고 의병 정신을 자꾸 고취하면서 친일, 반일, 일본하고 우리가 균열을 만든다. 누가 덕이겠습니까? 6.25 전쟁만 해도 우리가 통일 목전까지, 압록강까지 갔지만 그걸 이루지 못한 것은 중공군이 침입해서 그렇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서 우리가 밀린 거죠. 통일을 좌절시킨 곳이 중공군이고, 중공군이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한테 만행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까? 소련군 로스케라고 그러죠. 소련군이 우리 6.25 전쟁 때 들어와서 우리 동포들한테 저지른 만행이 없습니까? 왜 중공군과 소련군이 저지른 그런 만행은 입을 닫고 미군이 노건리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이런 부분만 떠드는 거죠? 이게 공평한 그런 자세라고 보는 겁니까? 오로지 지금 일본에 대해서만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항상 아킬레스건이죠. 이 세 가지 이슈를 언제든지 불지르면은 우리는 일본과 각을 세우게 돼 있는 아주 그런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금처럼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갈등, 그 기제에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 그 한미일 동맹이 균열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득보는 세력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둑판의 수일기,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죽창조국, 죽창가를 외쳐대면서 친일, 반일 논쟁에 온 국민의 초점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고, 그럼 동해상에서 저렇게 러시아와 중공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미국은 우리를 소닥보듯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 해외여행 가시는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십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정말 무능과 무대책의 집권 여당과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될 자유한국당은 무기력하죠. 이런 산무의 위정자들한테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저 맹하게 앉아가지고 구한말처럼 또다시 당해야 되느냐.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호각성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